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포토샵 기초부터 완성까지 이제 세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리퀴파이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포토샵에서 이런 왜곡 작업을 하지 않아도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 또한 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강좌는 어떤 특정한 것에 특화된 강좌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화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단지 이미지 편집을 원하시는 분들, 때로는 명언을 만들고 간단한 전단지를 만들고 때로는 쇼핑몰에 상품을 소개하는 이미지들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접근법입니다. 툴과 명령의 기본 지식을 익히기 위한 것이니까 혹이라도 이곳에 아주 퀄리티 높은 작업물을 바라신다면 강의를 듣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종카페24.com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포토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 될 이미지를 첨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물 2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파일에 오픈 그리고 열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장을 잘 해 놓으시고 그 저장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뭐 오픈 어떻게 하는지는 뭐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물 보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인물을 제가 이렇게 인물 보정 이와 같이 제가 바꿨습니다. 바뀐 부분이 보이시나요? 네. 자, 나중에 또 바꿔볼게요. 자, 왜곡. 이란 이미지를 불러와서요. 여기는 이 이미지를 저희가 이렇게 제가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밀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리퀴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좀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이 보정에 관한 결과물은 끄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요거 눌러서 닫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얘를 눌러서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각각에 보시면 여기는 66.7%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50%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에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할까요? 왜곡. 자, 왜곡 먼저 할게요.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필터 그리고 리퀴파이. 자, 이건 이전 시간 강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리퀴파이. 예, 이렇게 누르면 이제 뜨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확대를 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축소를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얘 돋보기 툴로 이렇게 눌러서 클릭, 클릭, 클릭. 화면을 이동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얘 손바닥 툴로 화면을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창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는 줄여야 되겠죠. 너무 크네요. 자, 클릭하고,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줄이냐면요. 자, 키보드에서 Alt라는 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르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모양으로 바뀌고요. 클릭을 하면 좀 줄여줄 수 있겠죠. 자, 또 손바닥 툴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요런 식의 모양을 제가 더 좀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할 거예요. 이거는 밀어낸다 또는 당긴다 뭐 이런 역할을 하겠죠. 손가락으로 스무즈, 그러니까 밀어내는 또는 당기는 또는 이렇게 문지르는 그런 역할의 모습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요령인데, 자, 여기에 제가 눌렀을 때 동그란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범위인데 이 범위를 우리가 작게 또는 크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이 범위를 작게 또는 크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에서 이런 키가 있을 겁니다. 자, 키보드에서 잠시만요. 자, 키보드에서 이와 같은 키가 있죠.
이와 같은 것을 누르면 이와 같이 어떤 동그란 범위의 크기를 우리가 줄이거나 또는 크게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축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요. 자, 줄여들죠. 자, 커지죠. 만약에 혹시라도 눌렀는데 나는 왜 안 커져? 나는 왜 커져? 했었을 때는 이제 아무데나 한 번 더 누르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키의 간섭에 의해서 잠깐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얘를 좀 적당히 키워서 자, 여기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얘를 당기겠습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이거를 이렇게 팍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막 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넣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전 너무 잘못됐죠. 다시 당기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왜곡이 심화되니까 되게 어색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원래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를 갖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많은 옵션들이 있죠. 지금 일단 제가 이런 옵션들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알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방법적인 것, 기능적인 것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만 좀 이해해 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고 자, 여기에서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이렇게 자, 각각의 비율을 맞추면서 당겨야 되겠죠. 그죠? 무작정 당기면 안 됩니다. 자, 지금도 조금 얘가 이렇게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우퉁부퉁. 자, 여기도. 자, 허리도 좀 잘록하게 될까요? 네. 여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자, 가끔 뭐 여기가 잘못했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됐으면 여기서 OK를 딱 누르시면 이제 이게 쫙 되겠죠. 원본을 보려면 자, 우리가 히스토리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에 가서 여기에 있는 히스토리 얘를 누르면 이와 같이 이런 아이콘이 히스토리 브러쉬인데 작업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오픈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확대 축소를 해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 돋보기로 얘를 눌러서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게 픽셀 왜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픽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막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볼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확대하면 이렇게 보여요. 자, 이 확대 비율이 나오죠. 200%. 자, 이때 요거를 우리가 그 100%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 뷰 fit on screen이라고 하는 얘를 누르면 100% 아니 창에 보기는 죄송합니다. 액처 픽셀 실제 사이즈라고 하는 얘를 누르면 이렇게 100%로 보이고요. 자, 여기 단축키가 있죠. 이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줌 인, 확대, 줌 아웃,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툴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또 얘를 갖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얘를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걸 좀 더 정교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대충 하고서 이렇게 하고도 끝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를 매번 이렇게 연습하시면 요령이 또 생기게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내가 얘를 운용해야 조금 더 이제 방법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단축키 하는 것도 잘 좀 기억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다시 저는 인물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얘 요거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뷰에 가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줌인 이렇게 누를 수도 있다고 했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요 밑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눌러서 값을 지정할 수 있죠. 얼마 뭐 150%, 뭐 이렇게 150%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단축키로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컨트롤하고, 자, 전 여기를 딱 이렇게 클릭하고, 컨트롤하고 플러스.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자, 컨트롤 플러스. 확대가 되네. 컨트롤 마이너스 축소가 되겠죠.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은 여기는 얘 손바닥으로 가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 손바닥. 그죠? 또는 단축키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또 얘가 만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해요.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손바닥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움직여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필터. 자, 리퀴파이. 자, 얘를 일단 확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뭐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놓고 얘를 컨트롤 플러스. 되네요. 그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얘를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놓고 먼저 좀 턱이 좀 각이 져 있죠? 조금만 줄일게요. 턱이 좀 각이 져서 그 턱 부분을 약간 조금 계란형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갖고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아서 조금 줄이고,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열린 대괄호 키와 닫힌 대괄호 키를 이용해서 축소, 확대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얘를 좀 줄이겠습니다. 안 되네요. 되네요. 이제 이렇게. 자, 조금 범위를 좀 넓혀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죠? 너무 팍 들어가도 안 되니까요. 이렇게. 자, 이제 갸름한 얼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미소를 좀 띄고 있는데 조금 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좀 확대를 해서 여기에 뭘 하냐면은 조금 더 줄여가지고, 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밑에를, 자, 이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열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위로 입꼬리만 살짝 올리겠습니다. 입꼬리만 이렇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도 좋지만 눈을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눈동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요걸 이용합니다. 부풀리기라고 하거든요. 얘를 오므리기. 얘를 쓰면 눈이 조그매지죠. 자, 원래도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해봤습니다. 뭐야, 돌리는데 이게 아니죠? 그죠? 자, 돌려놓고요. 자, 부풀리기. 아까 요거는 오므리기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가 부풀리기라고 합니다.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클릭. 너무 많이 커졌네요. 그죠? 자, 얘를 이렇게 적당히 또 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눌러서 여기를 톡, 그죠? 여기도 톡, 좀 커졌네. 그죠? 여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할까요? 눈이 되게 크네요. 제 느낌에는. 자, 그냥 다 끝났죠. 그죠? 그럼 컨트롤 1을 눌러서, 컨트롤 1을 눌러서 100%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0%라고 나와있네요. 실제 사이즈. 자, 일단 그리고 OK. 자, 이렇게 좀 커졌네요. 자, 원본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히스토리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의 얘를 이렇게 눌렀다가 그죠? 히스토리. 자, 그래서 여기도 오픈 이전 거에 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좀 많이 바뀌어 있나요?
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만지다 보면은, 물론 이건 제가 선호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눌러서 만드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 선호하는 뭐 이상형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지시다 보면 조금씩 이제 자기 이상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렇게 다듬으려고 하시냐에 따라서 자기 이상형이 잘 보입니다. 남자면 남자가 여자를 할 때는 여자의 이상형이 나올 거고요. 여자가 이제 남자를 만들면 그 남자의 이상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네. 자, 일단 또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컨트롤 플러스에서 왜 했냐면 아까 얘를 크게 하다 보니까 눈동자가 뭐가 보이냐면 뿌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좀 뭔가 이렇게 붉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눈동자를 선명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쭉 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물방울 같은 모양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블러 또는 샤픈이라고 했습니다. 샤픈을 딱 누릅니다. 샤픈이 선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네요. 이땐 여기에서 제가 얘를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걸 안 쓰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그냥 여기에 이렇게 아까처럼 열린 대괄호 키와 그 다음에 닫힌 대괄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변하겠죠. 이 상태로 놓고 제가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이나요? 아까보다는 좀 더 선명한 느낌이 드나요? 자, 그거는 여기에서 보면 되겠죠. 리퀴파이. 자, 이 상태에서요. 네, 좀 더 선명해 보이겠죠. 선명해. 이때는 요거를 이용할 때는 여기는 스틸 강도라는 부분을 좀 적당히 강약을 적당히 조정해 주셔야만 조금 무리한 어떤 형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입술을 좀 붉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입술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마술봉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거 안 되죠? 컨트롤 T. 뭐 때문에 문제일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체크가 풀려버리면, 내가 선택한 색상을 이 범위 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위 다 찾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당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찾고 싶다면 얘를 누르고 해주셔야겠죠. 그래도 되네요. 문제는 여기 톨렌스라는 말이 있죠. 자, 다시 제가 영역을 취소할 건데 이때 셀렉트, 디셀렉트를 하고요. 자, 여기다 내가 얘를 기본값은 3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원하는 값이 잘 안 나올 때는 선택이 안 될 때는 32를 놓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제가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역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되니까 얘 눌러서 이렇게. 참 그쵸. 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를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셀렉트, 디셀렉트.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마술봉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퀵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퀵 셀렉션 툴이 뭐냐면, 빠르게 선택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얘를 갖고, 요거는 또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작게.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툭툭툭 치면, 범위가 이렇게 잡힐 수 있겠죠. 물론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툴만 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조금 더 복잡한 툴을 좀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어디로 가냐면요. 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그 다음에 여기에 컬러 밸런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어드저스트먼트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색상을 조정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색상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라는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다른 곳에도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여기만 해볼게요. 컬러 밸런스. 자, 여기서 얘를 자, 사이안을 좀 레드 쪽으로 이렇게 올릴까요? 자, 마젠타 쪽으로 좀 발을 조정해 볼까요? 네. 자, 옐로우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또 블루 쪽으로 갈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OK. 자, 영역을 풀어 보겠습니다. 네, 셀렉트, 디셀렉트.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쭉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많은 걸 썼네요. 자, 오픈. 처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자,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